안녕하세요. 아동음악 지도사 과정을 맡게 된 최서우입니다. 제1강 시작을 하겠는데요. 아동음악 지도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동에게 음악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그런 과정을 뜻하게 됩니다. 아동의 발달 단계와 그리고 음악의 역사, 그리고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들을 분석하여 이를 음악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1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음악과 음악 교육학이란 무엇인지 제1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학습 포인트로는 음악은 무엇인지, 음악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음악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음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음악을 교육하는 학문은 무엇인지 음악 교육학의 유래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기존의 음악 교수법과 새로운 교수법,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러한 음악의 교수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악과 아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아동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며 성장과 발달을 함께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음악은 이렇게 음을 소재로 하여 음악의 요소들을 이루게 되며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입니다. 아동의 신체와 발달에 영향을 주고 인지와 정서, 사회, 영역 등 전반적인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 강의 또한 한 4강 정도까지는 음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음악 교육학, 그리고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과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5강에서 7강까지는 음악 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어느 정도의 음악에 대한 기초 지식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뒷강의로 가면서 좀 어려운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경우 5에서 7강의 기초 이론을 한번 참고하셔서 강의를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8강에서 18강 정도까지는 음악의 주요 3요소인 리듬, 가라, 화성으로 세부 사항을 나누어 음악을 그에 연관하여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음악 교육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나누어서 선생님들께서 음악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9, 20강에서는 실질적인 레슨 방법을 넣어 놓으면서 고전 음악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방법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렇듯 음악이라는 도구를 아동의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음악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의 가장 기초적인 4가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가장 기초적인 속성 4가지는 주파수, 지속길이, 강도, 음색 등이 있습니다. 주파수는 음의 높이와 관련이 되고 지속 길이는 음의 길이와 관련되며 강도는 샘여림, 그리고 음색은 소리의 질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속성들은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음악의 기본 개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합되어진 속성들은 리듬, 가라, 화성, 샘여림, 음색 등으로 표현이 되게 되며 음악의 개념들은 음악적 질서에 따라 만들어지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음악적 의미와 상황에 의해서 지도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음악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지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중 음악적 지능이 그중 첫 번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악적 지능은 다양한 그 외의 지능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음악적 지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창의성 발달입니다. 현대 교육은 이러한 창의성 개발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음악은 다양한 창의 수업에 가능하고 그 유익은 중요한 영역에 들어갑니다. 곧 음악은 창의성 발달에 훌륭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 음악 수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은 여러 가지 학습이 발달하도록 교과가 편성되어 있으며 요즘은 창의 융합 교육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과목이 연계된 교육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음악 교육 또한 중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문화유산 및 계승 및 보존에 있습니다. 문화유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음악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보존하며 문화유산의 맥락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계승이 가는 것도 음악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 교육 학이란 무엇일까요? 음악은 모든 아동에게 교육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음악 문화를 전파하고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음악 교육학의 기본 개념은 음악으로 인해서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특수한 재능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받는 학문이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교육이 가능한 분야라고 작곡가 코다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 교육자인 달크로즈는 즐거운 경험을 통하여 음악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고요. 작곡가 코다이는 글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음악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음악 교육학은 음악학이나 교육학, 심리학 등 다른 여러 가지 학문들과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의 학문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학문을 익히고 발전시키는 것이 음악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 교육학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악 교육학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처음 발생되어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악은 유럽 사회에서 오랜 시간 사회의 엘리트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이 되어졌고요. 이러한 전통의 여파는 긴 시간 동안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거나 음악가를 위한 학문으로 취급되어졌고 1991년 맥머레이는 음악이 왜 엘리트의 특권이어야만 하는가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고대 음악 교육의 목적은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여 일부만 특권을 누리는 것이었지만 근대 음악 교육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정신과 지성을 개발하고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며 음악 교육학은 민주주의 이후 대중교육이 일반화된 시점인 19세기부터 활발히 연구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음악 교육학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음악 교육은 재능이 있는 베토벤, 모차르트 같은 아이들을 선별하여 스파르타식으로 혹은 주입식, 암기 훈련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한 유명한 논쟁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음악 교사들 사이에서 발생한 교수법 논쟁이 그것입니다. 음악 독보는 전통적인 암기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교사들과 새로운 독보 방법을 추구하는 교사들과의 대규모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논쟁의 쟁점은 결국 음악 수업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음악이란 교과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께서도 음악이라는 학문이 왜 필요하며 나에게 음악이란 어떤 영향을 주며 이런 교과로 인하여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논쟁의 결과 음악 수업의 목적이 아이들이 악보를 읽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음악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음악 교육학이란 음악을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가르치기 위한 학문의 한 분야이다. 음악은 모든 사람의 삶의 환경과 질을 향상시키고 음악을 공부하여 장래 음악가가 되기를 원하거나 기본적 이념을 공부하기 위한 일반인을 위해서 포괄적인 음악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 교수법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음악 교수법은 주로 테크닉 훈련과 암기 방식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하루에 오랜 시간 악기를 연습하고 수많은 곡들을 암기하면서 음악 수업에 참여하고 이와 같은 방식은 사실상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음악 교수법이라고 본다면 테크닉, 기능적인 연습에 의존하여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세기 유럽의 음악 교수법 중 유명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달크로즈 교수법과 코다이 교수법, 오르프 교수법 등이 그것입니다. 이 교수법은 유럽, 미국 등 세계 전역에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까지 전문가들을 위해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새로운 교수법으로는 통합적 학습 이론, 생성적 교수 이론, 다중지능 이론에 의한 교수법, 협동 학습 이론에 의한 음악 교수법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크로즈 교수법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것인데요. 스위스의 음악 교육자인 달크로즈는 기존의 교수법에 대하여 이러한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먼저 음악 이론과 실제 음악은 직접 연결되어서 가르쳐지지 않을 것인가? 또 음악적 자각과 이해력, 반응력을 개발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피아니스트의 손가락 기술이 음악 교육의 전부일까? 그리고 왜 다양한 음악 수업이 그렇게 상호 분리되어 있을까?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학생은 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할까? 그리고 화성법, 대입법 등의 수많은 교과서들이 기계적인 유형으로만 기술되어 있는지, 그들이 기술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청음 능력 같은 발달을 최우선적으로 의도할 수는 없을까? 왜 진정한 음악가를 특징 짓는 자질이 음악 수업에서는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음악을 제대로 가르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 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수법인 달크로즈 교수법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20세기 음악 교육은 즐거운 음악 활동을 수업 목표로 이루어 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즐거운 음악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악 게임, 신체 활동, 리듬 교육, 음악 감상 등이 그것입니다. 음악 감상은 우리가 처음에 아동과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곡에 대한 원곡이나 혹은 선생님들께서 그 곡을 한번 들려줌으로 인해서 우리 아동이 그 음악을 감상하면서 초견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음악 감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꼭 음악 감상을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리듬은 음악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음악에서 리듬을 따로 분리하여 리듬에 관련된 교육을 따로 진행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런 것을 활용할 방법으로 리듬, 슈베의 리듬, 음절 읽기, 그리고 리듬 막대를 통하여 리듬을 따로 분해하여 공부하는 방법 등이 이러한 리듬 교육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리듬 빙고를 쉬운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만들어서 선생님들과 아동이 함께 그런 음악 활동을, 리듬 활동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또한 신체 활동이라고 한다면 몸의 여러 가지 부분들, 무릎치기나 발구르기, 박수나 어깨 두드리기, 머리 두드리기 등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음악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 게임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음표나 게이름, 리듬 등을 활용한 좀 짧은 것과 긴 리듬, 빙고 등을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런 활동들, 게이름, 음이름, 각 음악 용어들을 활용한 윷놀이, 반, 그리고 빙고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음악 게임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한 리듬 교육 같은 경우에는 리듬 플래시카드를 활용하여 리듬을 아동과 리듬 막대, 리듬 치기를 통하여 리듬 막대를 활용하여 리듬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음악 게임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크로지 교수법은 기본 박자가 신체 활동과 연결되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 간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중요한 음악 교육법 중 중요한 용어 중 하나인 유리드믹스를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은 음악적 리듬을 몸 동작으로 표현하는 리듬 교육 방법입니다. 예시로 다양한 도형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을 위를 일정한 방식으로 걸으면서 그 걷는 속도에 맞추어 말하거나 노래하거나 북을 치거나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글자, 가나다, 혹은 숫자 1, 2, 3 등의 도형들, 패턴들을 활용하여 음악과 연계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유리드믹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중요한 용어로는 솔페지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이크로즈는 고정도법을 사용하여 절대음감을 훈련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으로 시창, 청음,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활동은 내청 훈련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창, 즉 노래로 표현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시창 활동과 청음 훈련, 청음은 듣는 훈련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기계발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적인 부분들로 인하여 결국 내청 훈련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솔페지오의 이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즉흥 연주는 리듬, 멜로디 혹은 목소리나 동작 등을 아동이 모방하게 하여서 이를 응용하게 한 다음 이런 것들로 인하여 창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즉흥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즉흥 연주라고 하는데요. 다이크로즈가 주장한 음악 교육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로 인하여 일정한 박자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익히도록, 몸으로 느끼도록 공부를 하는 방법들이 그것이죠. 그렇다면 코다이 교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다이는 모든 어린이가 글을 읽고 말할 수 있듯이 음악을 읽고 쓰고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노래는 어린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악기인 음성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음악 교수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국어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전통을 간직한 민요, 전래동요를 조기교육의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슈베의 리듬 음절 읽기와 같은 이런 리듬 읽기 교육, 그리고 코다이 손기호를 활용한
이동도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앞서 달크로즈가 말했었던 고정도법과 이동도법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후에 악보를 통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는 가창 중심이 교육이 되며 샘열림, 빠르기와 같은 음악적 표현들을 잘 다루어서 수업 시간에 노래를 부르거나 박자를 정확하게 치고 인지하며 음악과 함께 걷거나 리듬 박자에 맞춰서 손뼉 치고 이러한 음악 활동을 독보와 연관시키는 것이 코다이 교수법의 음악 활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르프 교수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르프는 언어와 신체, 동작을 음악 수업에 적용하는 교수법을 주장하고 있고요. 음악적 능력의 발달은 인간의 발달 과정과 같다. 그래서 원시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라고 이론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또한 음악의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이며 리듬은 인간의 뛰는 심장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리듬의 발생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음악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창의성 개발에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주요 음악 활동으로는 리듬을 말로 공부하는 말리듬, 그리고 리듬과 멜로디, 게이름 등을 모방하고 응용하고 창작하는 그로 인하여 이러한 창작 활동이나 즉흥 연주 활동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그의 오르프의 음악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오스티나토와 보르둔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며 오스티나토는 동일한 형태의 반복되는 움직임을 말하고 있으며 보르드는 마치 백파이프처럼 동시에 울리는 화음 형태를 연주하는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스티나토와 보르둔 왼손의 반주 형태에 맞추어 리듬에 맞춰 걷고 메아리를 모방하거나 리듬말로 노래 부르는 이러한 활동들, 그리고 오스티나토로 반주하기, 그리고 노래를 신체로 표현해보는 이런 반복들이 오르프 교수법에 들어있는 음악 교육 내용입니다. 이렇듯 세 가지 교수법 안에는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란 하나의 어떤 이론이므로 그 이론을 어떻게 교수하느냐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들을 실어 놓았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구분하시고 이해하시어 교수법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음악과 음악 교수법 등에 대하여 이번 1강에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의 개념이란 무엇인지, 음을 이루는 주요한 속성들과 음악의 주요한 3요소, 사실 3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주요한 특성들,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음악 교육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음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음악 교육 학이란 무엇인지, 음악 교육 학의 음악을 교육하는 학문에 대한 정의, 그리고 유래, 그리하여 음악 교육학이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음악 교수법은 음악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유럽의 유명한 교수법으로는 달크로즈, 오르프, 코다이 이렇게 교수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리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언어의 중요성, 그리고 언어와 신체 활동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음악과 연계되어지면서
다양한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흥 연주 같은 기존 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창작 활동이나 내청 훈련 등을 훈련시키는 방법들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 교수법을 활용하여 우리가 음악 수업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의 강의에서 점차적으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존 교수법이었던 테크닉적인 기능적 훈련보다는 우리 아동과 유아기에 처음 시작하는 우리 그 친구들에게 테크닉적 기능적인 훈련만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그 외의 다양한 음악적인 교육들 앞으로 배우시게 될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어 음악 수업에 적용하시고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1강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